반갑습니다. 인왕산TV 이홍정입니다. 오늘은 북한전략센터 강철한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네. 대표님은 그 요독 수용소에서 9살부터 19살까지 계셨어요? 예. 그때 뭐 얘기라든가 우리가 좀 모르는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강철한 TV 네. 구독자 하시는 분들도 네. 저희 스토리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교수님과 이런 방송을 통해서 네. 제가 경험한 뭐 이런 북한의 인권 문제, 네. 저는 저희 조부께서 이제 그 일본에서 네. 조청년 핵심 간부로 계시다가 북한에 가서 정치범으로 체포가 되셨고, 할아버지가 원래 그럼 조총 예, 네. 조청년 거기 네. 상공회 회장을 아, 했거든요. 제일 교토 도시군요. 지구에서. 네. 예. 할아버지 때문에 저희 가족을 전부 다 이제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한 이제 북한의 수용소로,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했다고 그랬다 그랬죠?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네. 이렇게 정권 주는 거는 봉건주의가 네. 아닌가 하는 그런 자리에서 한마디 했는데, 그게 이제 새 나가서 이제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잡혀갔는데, 그때가 이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제일 팽창할 때입니다. 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권력이 이동할 때 네. 사실 명분이 없는 게 구도였기 때문에 많은 이제 간부들이 반발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정적을 숙청했는데, 요독 수용소가 그 많은 정치범들이 와 있었고, 평안남도 숭어리에 있는 7 정치범 수용소에 네. 저희 할아버지를 포함한 그 고위직 간부들만 따로 모아놓은 데가 있었습니다. 이게. 네. 근데 그게 이제 91년도 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사면위원회에서 네. 이거를 폭로하면서 숭어리 수용소가 없어졌고, 네. 그게 함경북도 청진으로 옮겨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나이에 그 수용소에 끌려가서 10년간 노예 생활을 했고, 네. 전 세계의 북한의 요독 수용소 네. 인권 실태를 폭로한 그런 이제 경험자가 됐어요. 그 요독 수용소 갖고 저 뮤지컬인가 연극 만드신 분들 계시죠? 그 요독 스토리라고 정성상 네. 네네네. 감독이 이제 네. 그 요독 수용소 들어가신 게 몇 년도예요? 77년도 77년도. 예. 그러면 온 가족이 다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삼촌들은 네. 추방됐고요. 네.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던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 아버지가 막내 삼촌, 결혼 안 한 삼촌이 이제 함께 요독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 아버님하고 다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아버님, 할머니 돌아가셨고, 네. 그 대표님이 쓰신 그 수용소의 노래가 평양의 어항? 영어로 이제 평양의 어항으로 돼 있고요. 아 네. 한국어로는 이제 수용소 노래로 돼 있고요. 그 영어판은 평양의 어항. 어항, 예. 그게 이제 부시 대통령이 봤나 보죠? 2005년도에 그 부시 대통령이 아들 부시. 이 아들 부시입니다. 네. 예. 저희 책을 보고, 네. 그 책은 이제 키신저 전 장관이 먼저 받고, 어. 그 장관이 이제 대통령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쓴 저자와 만나보고 싶다 해서 이제 2005년도 백악관에 네. 제가 초빙이 돼서 네. 그 만났고요. 네. 그래서 그 계기로 이제 전 세계에 네. 그 요독 수용소가 확 퍼졌고, 네. 북한의 인권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던 계기를 만들어냈죠. 네. 예. 지금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이가 어리지만 네. 제가 보건대는 매우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그 아버지 김정일도 네.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그 아버지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40살까지 그 아버지가 살아있다 보니까 그게 눈치 보면서 약간 절제된 생활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김정은은 이제 30대 초반에 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게 된 거죠. 네네. 장성택을 죽이고 난 다음부터는 네. 절제가 안 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정치 권력이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는 공포라든지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대외 관계도 이제 뭐 유엔 제재도 다 들어가 있죠. 또 코로나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네. 한 국가를 책임진 김정은이가 짊어진 그 무게라는 게 네. 감당하기 힘든 정도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데니스 로드만이 그 평양에 갔을 때, 네네. 농구 선수. 예, 그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폭주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술 폭주를 하고 많은 미녀들 속에서 막 그 활락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아버지 김정일보다는 그 여자 문제가 좀 깨끗하다, 네. 이렇게 소문나 있지만 네. 실제로는 더 심하다는 네. 게 이제 실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절제 안 되는 그런 생활 습관과,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 비해서 네. 너무나 고도로 이제 몸이 불어나다 보니까 네. 그 키가 1m 70 정도 되는데 네. 몸무게가 140kg 네. 되지 않습니까? 그 작년에도 이 친구가 한 1년 6개월 정도 이제 제대로 못 나왔고, 네. 그때 사망설이 돌았거든요. 네, 네. 근데 원래 집권 초기에는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왔어요, 이 친구가.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북한의 전체 인민들을 다 만나보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제 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한 20kg 정도 빠진 모습도 건강에 그러니까 문제다. 이 친구가 이제 뭐 한 사람은 다이어트를 아니고. 했다고 하는데 네. 예, 운동 없는 다이어트는 사실은 이게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네. 제가 보건대는 그 김정은이 다이어트를 운동으로 할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보건대는 당뇨 합병증이나 그 심혈관 네. 쪽에 문제가 생겨서 네. 몸무게가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정은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뭐 주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나라가 망할 때 무너지는 패턴이 네. 지도자가 이제 상당히 절제가 안 되고 네.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네. 이제 광기로 막 나갈 때 네. 예를 들면 연산군 같은 네, 네. 사람들 네. 그리고 네로 황제 같은 이 불안정한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과도한 재정 유치를 해가지고 네. 국가를 이제 파산시킨다든지 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정적의 재산을 빼앗아서 그 돈을 보충한다든지 이런 무리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집권 초기 때 그 사치 산업을 굉장히 벌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수 물놀이장, 또 미림 승마장, 그 마식용 스키장 네. 여기다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나오는 게 그러니까 수입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자기 주변에 축군들이 지금 돈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걸 지금 한 무릇씩 잡아가지고 죽이고 돈을 뺏고 이걸 하고 있어요. 문수 물놀이장이 네. 동양 최대입니다. 이게. 네, 동양 최대 물놀이장인데 네, 네. 이걸 만들어 놓고 네. 전기 공급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문수거리 아파트 전기를 다 끌어버리고 거기만 전기를 주는 거예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김정은을 반대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조직해서 뭘 하지 못하게 엄청나게 감시하고 죽이고 처형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상당한 숫자가 김정은을 뭐 보위한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죽는 사람은 소수일 때 네. 이게 가능하지만 네. 아버지 때는 그걸 잘했어요.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권력 집단에게 그 경제 기득권을 다 줬습니다 하나씩. 네. 무역 기관을 다 떼줘가지고 너네가 먹고 살아라. 네. 그리고 적당한 뇌물을 다 봐줬어요. 네. 왜냐면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관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김정은 시대 와가지고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얘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너네가 나한테 임명을 받고 고위직에 있는데 이런 돈이 왜 필요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김정일이가 부여한 특권을 다 뺏고 네. 돈도 뺏고 사람도 죽이고 음. 그러니까 이걸 지금 돌아가면서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불만이 많겠네요. 예, 자기를 옹이하는 허위사령부가 있는데 네. 그 허위사령관 윤정린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윤정린. 네. 예, 이 사람은 이제 김일성 때부터 허위사령부에 있었던.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지구가 3번 바뀌어도 윤정린 동지는 절대로 안 바뀌는 사람이다. 몇 살인데요, 그럼 도대체? 지금 나이가 거의 80대 됐죠. 네, 네. 네. 그러니까 3대를 이제 허위한 이 허위무사인데 3대 호위무사네, 배워. 예. 근데 그 사람을 죽였거든요. 평양의 중심가에는 허위사령관을 죽인 이 사건이 최대의 화두였고, 네. 과연 김정은이라는 저 미추왕이를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냐. 그러니까 저 사람 믿고 우리가 갈 경우에 우리 미래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버티는 이유는 공포스러운 이 시스템이 살아있으니까. 네. 그냥 마지못해 버티는 거지. 네. 뭔가 한쪽에 고리가 터지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순식간에 이 정권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 거죠. 최근에 저 김정은의 뭐 유고설 뭐 이런 예. 가짜 뉴스 같은데 그거 할 때 김정은이가 유고되고 김평일이 등장하고 친중적인 김평일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야 김평일에 대해서 예. 다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한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김평일을 가까이 했다는 거 뭐 보이면 안 돼. 그 예.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김평일이 이렇게 오면 피한다고 그러대. 심지어. 그렇습니다. 예. 진짜 김평일이 그런 뭐 대안으로 이렇게 등장했다는 건 완전 가짜 뉴스 아닙니까? 일단은 김정은이가 몸이 아픈 건 사실이니까. 네네. 이 친구가 작년에 네. 거의 한 5개월 동안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럼 한 지도자가 5개월 안 나오게 되면 이거는 죽음에 가까운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 김정은이가 죽으면 현실적으로 누구를 해야 되냐? 이건 당연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김여정이를 세우려다 보니까 네. 그 남전여비 그 사회에서 그 어린 여자가 그거 된다는 거는 용납이 안 되고 네. 그러면 이제 김정은의 형인 김정철이를 세워야 되겠냐? 그것도 안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이미 알려진 네. 김일성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미지가 좋아요, 그 사람. 성품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검정콩. 예, 뭐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되면 북한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변화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이제 북한 내부에 형성됐다는 얘기죠. 그런 거지. 뭐 사실상 예. 그렇게 됐건.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살아 있는 한, 네. 또 김여정이가 있는 한, 김평일이는 재고 순위 1순위에 올라가 있다고 봐야죠. 그쵸. 지금 형은 이미 죽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형의 아들인 김한솔이가 지금 네. 미국에 도망가 있는데 네. 그것도 지금 취업조 보내가지고 네. 암살 활동, 그러니까 스탠딩 오더를 내내가지고 죽일 때까지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 특히 김정일이 김정남을 내보내거나 뭐 예. 김한솔을 내보내겠다 일정 돈을 준다면서요. 원래는 뭐 이제 1억 달러를 준다든가 예를 들어. 원래는 이제 그 39호실이라고 이제 네. 그 김씨 왕조를 돈 서포팅하는 그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39호실의 한 파트를 네. 떼가지고 김정남한테 줬습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이제 대외연락부라고 하는 공작 조직이 있는데 해외 거기에 수장이 이제 강관주라고 네. 김일성이 외가 쪽입니다. 네. 강씨 가문에. 네. 이 강관주 부부장이 김정남을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연락부 공작원들이 김정남을 경호를 했는데 네. 여성 경호원 3명을 보냈는데 이 김정남이가 다 감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경호원 겸 부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김정남의 부인들은 원래 대외연락부 공작원들입니다 이게. 김정남이 그런 생활을 중국에서 하고 외에 돌아다니는 비용을 김정일이가 대준 거죠. 대주고 장성택이가 그걸 봐주고. 그래서 장성택이를 처형한 것이 큰 사건이다 그 얘기죠. 그런 사건도 연루가 됐는데 네. 장성택이가 이제 김정은이가 말을 안 들을 경우에 네.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북한을 이제 엎어버리겠다.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대안이 누구냐? 중국식 개혁개방을 지지했던 김정남이가 후계자가 마땅하다. 네. 그러니까 임시로 세워놓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장성택과 김정남이는 빨리 죽여야 될 상대가 됐고 네. 실제로 김정남은 중국 안전부 정보기관 또 미국의 CIA 네. 그리고 한국의 국정원 이쪽하고도 맹렬하게 이제 정보 교류를 하다 보니까 언제 어떤 순간에 뭐 미국으로 튀거나 뭐 한국으로 오게 되면 이건 망하는 거죠 완전히. 네, 네. 그래서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와 있었고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도 엄밀히 보면 김씨 왕조의 장손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김정은이가 죽으면 누가 내세워도 네. 손색이 없는 거죠. 김한솔이 제일 궁금해요. 김한솔은 어떻게 지냅니까? 김한솔은 아마 이제 그 김정은 추격대에 의해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미 CIA 보호하는 겁니까? 예, 근데 미국의 CIA가 지금 보호를 하고 있고 그게 뭐 미국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아마 미국에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